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최진봉 교수 이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내용은 저희가 11월 말쯤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한번 짚어봤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법원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를 삼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시간을 되돌려봐서 그때 당시 이제 재판부가 검찰에게 어떤 의견을 피력해 왔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일단 그 공소장을 변경을 하려고 했었어요, 검찰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소장의 변경 내용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원래 처음에 공소장에 냈던 것과 공범이 바뀌기도 하고 범행 일시나 장소, 그다음에 방법, 행사, 목적,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공소장을 냈던 부분하고 너무 많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그걸 변경을 하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공소장 변경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중간에 이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뭐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이게 다 달라서 결국에는 동일성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일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되었던 내용하고 이번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크게 5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시, 장소, 그리고 공범자, 그리고 범행의 방법, 그리고 목적 등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전 공소장은 2012년에 범행을 했다고 돼 있었는데 공소 변경을 요구한 곳에는 2013년으로 연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범자를 종전에는 불상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달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방법에 대해서 종전에는 동양대 교수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캔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위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기존의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이번에 공소장에는 서울대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종전 공소장에는 그냥 유명 사립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 그리고 장소도 과거에는 동양대 사무실에서 했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이제 자택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시기등의 공소장을 공소를 제기하다 보면 시기나 장소가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연도가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장소도 차이 나고 범죄 사실도 범죄의 수법도 다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보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짚어주신 내용을 CG로 정리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조 시점도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뀌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경심 주거지로 바뀌었고요. 공범 역시 불상자였는데 이게 딸로 이번에 확정이 났고 또 위조 방법 역시도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미 날인이었는데 뭐 제작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이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다 다른데 결국에는 이런 판단이 검찰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이제 검찰은 조국 전 교수의 어떤 인사청문회 날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불가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보면은 실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피의자를 갖다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날짜, 시기, 장소 이런 것들.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제 부르지도 않고 기소를 했는데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밝히는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1년 이상 추가로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죠. 그러면 제 정리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그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다는 거는 수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하고 대충 수사가 다 마무리했을 시점에 증거가 다 확보된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보통 일상적으로 보오던 그런 풍경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그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월 6일 당시에 첫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그간 기소하던 첫 번째 기소 이전에 검찰이 과연 수사는 제대로 했는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공소권 남용, 무리한 기소,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저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오늘 뭐 심지어는 뭐 재판부가 큰 소리 언성도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안이 만약에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정말 무리한 기소였다, 공소장이 잘못됐다,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보면 다 틀리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공소장을 바꿨다고 하면 기존에 처음에 냈던 공소장의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가 무죄까지 내릴 수도 있는 경우죠. 공소장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최초에 그 말은 이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정경심 교수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공소장을 냈어요.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작이 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나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내용이 이거 너무 무리하게 계속 한쪽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기소가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될 텐데 지금 첫 번째 공소장 내용을 이렇게 바꾼 걸 보면 첫 번째 공소장을 마련할 당시에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공소를 하고 기소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많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무리하게 이렇게 거의 마지막 청문회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날 그걸 기소를 하면서 행사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 만든 것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행사를 하면 행사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태도를 법원 입장에서는 더 공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또 이걸 그냥 받아주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법원도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 기소할 때 공소장을 마련하는 과정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소를 하고 기소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무리한 공소 기소였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이제 검찰이 그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실관계를 새롭게 공소장에 담아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죄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그래서 법원은 그러니까 고소한 것만, 그러니까 기소한 것만 판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공소장하고 이번에 변경을 신청했던 공소장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앞전 공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지금 앞전 공소하고 이번에 변경을 신청한 공소 내용하고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살인 사건을 B라는 살인 사건의 증거를 들이미는 경우와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이미 앞전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어떤 2012년도에 있었던 공소 사실을 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이 지금 내고 있는 증거는 바뀐 공소 사실에 따른 2013년도에 있었던 그 공소 사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2012년도 범죄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11월쯤에 공판준비기일 두 번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전망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있었던 그 9월 6일 당시 첫 번째 기소를 만약에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면
추가적으로 뭐 이제 여러 내용 보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소한 내용으로 다시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확한 건 안 나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을 한 것과 실제 공소를 제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압정 공소 사실하고 이걸 좀 바꾸려고 했던 거죠. 수사를 해보니까 압정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지금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맡으면 되는데 지금 검찰은 이제 아무래도 격앙돼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조금 면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어차피 이게 동양대 표창장을 딸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을 위장한 거는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통일성을 인정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여쭙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나 이런 부분들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첫 번째 기소 기각이 되면 그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당시에 급하게 기소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랬었죠. 그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공소하는 시기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판단하시기 처음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마지막 청문회 마지막 날 했던 그 기소 시점이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소가 잘못돼서 새로 공소장을 내는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럼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혐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소 유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혐의와 관련돼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동일성의 원칙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하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근데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법원 판단해 볼 때는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공소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또 그건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범죄 행위나 다른 어떤 혐의를 가지고 또 뭐 기소나 공소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정경심 교수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함께 결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또 기소나 공소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소가 지났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좀 하자면요. 지금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따르면 2013년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시 7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일인데 검찰로서는 이제 어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존에 기소를 했던 게 아니냐는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추후에는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이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데 공소시효 문제는 그럼 그렇다 치고 아까 두 번째 공판 준비기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그 압수한 증거에 대한 효력, 이 효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공소를 제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2012년도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사용한다면 위법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 공소를 제기하니까 공소 제기 전에 수집한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새로 제기하는 공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나 증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이 이 기록 열람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제 언급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그 익명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까? 정리가 안 됐죠. 왜냐하면 재판부는 검찰에게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증거 자료를 복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일정 부분 그 기록 복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른 그 증인들과의 연관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증거 복사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재판부가 지난번에도 복사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시도 했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에 안아주는 것에 법원이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피해자가 아니죠.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피고도 어쨌든 법원에서 다퉈보는 대상자인데 그 사람이 본인에 관련된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변호사가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원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둘러서 증거 기록을 제공하라고 또 검찰이 경고를 했고 또 하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안 하게 되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석을 그러니까 청구하겠다는 표현을 아마 재판부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흔한 풍경입니까? 이런 풍경이? 흔하지 않은 것이죠.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요. 좀 이제 아까 기록 복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피고인이 기소가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복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기소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범을 이유로 그리고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이제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복사의 일부를 복사 열람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재판 관련된 복사를 못 해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압박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부당한 구속이 장기화된다면은 검찰 법원도 보석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엄포를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고. 그 앞서 저희가 이제 재판부와 이제 검사 사이에 검찰 간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거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누가 유리하고 불리해진 거야?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난처해진 거야? 이런 생각도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부와 갈등이 생긴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불리하다고 봐야 될지. 이거 불리하죠, 사실은. 아니, 왜냐하면 판결을 내린 사람은 판사잖아요.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거,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판부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언성을 높이거나 재판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건 판단에 반납받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저는 봐요. 재판부가 볼 때 뭐 납득이 안 되거나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검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소를 기소해서 그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부가 그걸 믿게 만들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해서 재판부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야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재판부가 각을 세우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그리고 최진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